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헝다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3부작으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3부작의 핵심, 과연 이 상황 제2의 그러니까 중국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될 것인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지난 시간에 스포일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만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요. 첫 번째는 네. 중국은 서브프라임 자체가 없어요. 모기 상품 자체가 없고, 두 번째는 이게 네. 중국의 부동산 회사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네.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별로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빅4 정도를 합쳐도 이게 점유율이 뭐 15% 20%가 안 돼요. 네. 그 나머지가 있다는 거죠. 그 우려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 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회사들의 경우들은 뭐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정부가 반드시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예를 들어 대우조선이다. 네. 그랬을 때 그걸 부도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채 구조 재조정하고 네. 대주주 지분 소각해버리고 네. 산업은행에 돈 넣고 네. 그리고 회생시키고. 그 제3자를 데리고 와서 회생시키는. 그래서 기업은 살리고 주주는 날려버리는 네. 그 구조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헝다가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고 지금 있는 상태를 보면은 이제 헝다가 또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이게 돈을 이걸 빌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이게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12%의 금리에 발행했다는 것은 진짜 고리대 금업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돈이 잘 안 되니까 주식 담보를 한 거죠. 채권자한테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맡겼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건 이제 비밀로 한 거죠. 공식적으로 하면 이건 이제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이 오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미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헝다의 시자인의 지분은 의미가 없다. 일종의 시비라고 봐야 되나요? 담보대출을 한 거죠. 주식을 맡기고 돈 빌려간 거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네요. 그냥 시비는 아니네요. 그 이거는. 주식 예. 담보대출 한 거죠. 예. 그래서 주식을 담보로 잡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택하고 토지 사놓은 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네. 이게 실제로는 재산이 이걸 갖고서 이제 헝다 회장이 정부하고 이제 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 팔면은 이거 우리 충분히 다 갚을 수 있다. 뭐 한국에서 예를 들면 동양그룹이나 뭐 이런 데들도 우리가 다 팔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부도난 회사는 가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점인데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값이 중국 정부가 손대가지고 이제 이걸 잡아놨기 때문에 네. 이게 집 가격이 예전같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걸 일부 매각한다고 하지만 뭐 지금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80개, 100개씩 막 생기는 판에 굳이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시기가 너무 안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간 1.2조 가까운 채무 중에서 유동성이 한 1조 정도 부족하다. 이게 지금 상황이고. 네. 그래서 8월 19일 날 인민은행이 이제 음보감원하고 해서 불러가지고 예약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예약 면담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큰 펀치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근본적으로 경영 악화했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의 은감원이 부채 줄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헝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계에 고강도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왔다. 2018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차익금 빌려가지고 땅을 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은행이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고, 결국은 이제 뭐 부동산에는 한번 샀다가 주식처럼 매일 샀다 팔았다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말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 이후로 헝다가 계속적으로 부도난 기업들을 M&A를 했어요. 그래서 부실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사다 보니까 그게 정상화되기 전에 그 투자 부담이 생겼고, 그리고 바로 이제 요게 아주 웃기는데 고배당 정책을 썼어요. 배당을 왕창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주주가 왜 10년 동안 이 기부를 그렇게 많이 했냐 그러면 고배당을 엄청난 배당을 하는데 아까 이 시자인 회장의 지분율이 70%예요. 네. 실제적으로는 그 고배당의 대부분의 수혜가 대주주가 70%를 받아간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떼가지고 기부를 했는데 그게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현금이 모자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냐. 고리채를 아까 보셨던 12%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땡겼고,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재무구조는 악화됐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소문 나고 난 다음에 돈이 필요한데, 홍콩에서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주식 담보 가치가 10분의 1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돈을 빌릴 여유도 없고, 네. 또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의미에서 마진콜이 들어온 거죠. 예, 주가가 10분의 1 떨어졌으니까 내가 담보로 잡았을 때 가격에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담보를 넣어라. 아니면 내가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제 마진콜이 안 나오냐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냥 팔아버리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못 받는데 이 회사 지분을 이제 누구한테 넘겼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걸 지금 내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들어와서 손대버리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거죠. 다 찢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9조 중에서 1조 5천억 가까운 돈이 단기 부채고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지급금 6,200억, 단기 상환액 3,300억, 순유동부채 1년 안에 만기 돌아오는 게 한 4천억 뭐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2천억 정도 이미 연체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을 때는 부채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다 부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 동안에 1,743억 위안의 순이익이 났는데 네. 이게 배당금을 500억을 배당을 했어요. 네. 3분의 1을 배당을 했어갖고 그 중에서 70%를 회장이 이제 가져간 겁니다.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기부를 했는데 네. 그거 갖고 1등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장 입장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토지가 2억 1,400만 평방제곱미터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이게 4,500억 가까이 이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146개 건설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조가 넘는다. 그래서 1조 9천억 부채는 우리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뭐 전기차 회사라든지 또 홍콩에 있는 빌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조 9천원 충분히 갚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죠. 그 소장님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배당금이 한 6년 동안 그러니까 번 돈에 비해서 상당하게 많은 배당을 했고 그 배당을 최대주주 7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장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기부했지만 회사가 문제 있지만 이 개인은 회장은 엄청난 지금 돈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문제다. 그러니까 회사는 막 진짜 재무가 썩어가고 있는데 이미 돈은 뭐 빼돌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많이 배당으로 지금 회장한테 가 있는 상황이면 이게 참 묘하지.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정치권에다가 이 사람이 네. 뭐 정협의 위원이라든지 상무위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런 쪽에서 공격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은 두 가지가 네. 사회적으로 내가 선행을 하고 있다는 쇼.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권력에 줄을 대고 있다는 것, 이걸 같이 쇼업을 하면 함부로 건드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헝다 사태는 이 회장의 고배당 가는 이슈가 풀어야 될 숙제로 같이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회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외부의 이 시각으로 놓고 보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경영 정상화 노력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지금 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일정 조정해서 돈 안 들어가는 거 좀 늦추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통제하고 부동산 더 이상 안 사고,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할인 판매 통해서 현금 확보하고 한 30% 깎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행하고 얘기해서 대출 연장하고 갱신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자회사 매각하고 자동차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홍콩 부동산 매각하고, 그리고 전략적 투자가 유치하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 2, 3번은 했지만 별 재미 못 봤고, 네. 남은 게 4, 5, 6인데 4, 5, 6 어느 것도 지금 결론 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정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만, 그러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도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단계 것이다. 넘어간 거죠. 네, 그렇게 해결될 단계는 넘어갔다.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부도나면 어떻게 되냐? 네. 그건데 지금 보면은 이 예상 시나리오는 첫 번째 채무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주주 뭐 우리로 얘기하면 출자 전환하는 거죠. 출자 전환해버리면 대주 지분이 확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대주주는 소각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3자한테 배정해서 제3자가 들어오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파산을 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 휴지 조각 이제 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방법은 보면 이제 그 백기사가 등장해서 자금 지원해서 살아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산 매각을 해버리고 이제 부도 처리하는 것. 이제 25%.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부가 먼저 인수를 하든지 해서 또는 이제 출자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일단 채권을 안정화시키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주 지분 털어내고 전략적 투자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안정화를 시키는. 그래서 기업은 살리고 경영을 잘못한 경영자는 퇴출시켜버리는 그 구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이게 지금 광동성에서 세금을 뭐 이게 세 번째 뭐 이렇게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성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부도나는 것이 고용 문제가 걸리고 또 세수 문제가 걸리고 또 지금 벌려놓은 부동산이 이것이 이제 중도에 스톱이 되게 되면 거기에 아파트를 청약한 사람들의 민원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다 거기다 매몰 비용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없애는 것, 파산을 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 회사는 그냥 두고 경영진을 바꾸고 네. 손바꿈을 만들어내는 요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뭐 현격하게 지금 1,400억에서 이제 868억으로 휙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동 자산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동 부채는 1조 5천억이나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회사의 능력으로 지금 이제 벗어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제2의 그 예를 들면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논리가 뭐냐면 이 회사의 지금 금액을 보면 제가 2021년 6월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부채를 써놨는데요. 이 유동부채가 1조 5천억인데 우리가 180원을 한 사람은 267조 원이에요. 네. 부채 총계가 거의 2조인데 334조 원이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 조금 넘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의 절반 예산을 이제 이 회사가 터지면은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느낌엔 나라 망하는 수준. 그렇죠. 그런 이제 논조로 중국을 바라보게 되고 이게 이제 리만 사태하고 이 같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건 이제 뭐가 우리가 좀 잘못 보냐 그러면 이게 헝따 뭐 우리 돈으로는 큰 돈이지만 중국의 총 대출이 얼마냐 그러면 302조 위안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은행 대출이 180조 위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헝따가 부도나 가지고 다 대손 처리해 버린다 그러면 이 0.66% 전체 대출에 그리고 은행 총 대출의 1.11% 됩니다. 그래서 0.66%, 1.11% 정도의 부실 갖고 여기에 금융위기 온다? 이거 완전 넌센스죠. 절대 금액은 크지만 이 어떤 경제 결대 금액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 예산으로 따졌을 때 그렇죠. 네, 1년 예산 따졌을 때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체 규모 대비 비율로 보게 되면 미미하다.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다. 그래 우리보다도 네. 뭐 경제 규모는 10배, 인구로 보면 30배 되는 네. 나라에 네. 그거를 그 숫자 곱해가지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뭐 그래서 그런 거죠. 치킨 몇 마리 뭐 이런 거로 환산한 거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300조라 하더라도 우리 기준으로 보면 10분을 나눠야죠. 30조 정도, 네. 30조 원 정도가 이제 거덜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뭐 부동산주에는 단기적으로 악재예요. 네. 그러나 문제는 아까 보셨지만 광저우, 광동 지방에서 서로 경쟁이 되고 있는 부동산 회사는 화장실에서 웃는 거죠. 얘들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중에 좀 알짜만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광동성은 지분 참여를 해서 이 회사를 살리고 성 자체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회사들은 성내에 있는 아까 보셨지만 뭐 5개의 빚가이가 있으니까 걔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공사는 이제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그렇게 샥이 그렇게 크냐 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화남 지역이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의 20%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중국의 이 부동산 회사를 보면 상위 탑4가 점유율이 14%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 터진다고 해도 14%나 4개 회사라 그러면 4, 32, 뭐 한 4% 내외잖아요. 전체 시장의 점유율이.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한두 개 기업의 과점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거기다가 이제 180원 한일 곱했을 때 금액이 와, 천문학적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중국에는 전체 시장을 봐야지 그걸 우리하고 절대 규모로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또 1위 하던 기업이고 광저, 홍다 그만큼 돈이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과대하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1위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점유율은 크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탑 10이 25%, 이게 탑 20 정도 돼도 시장 점유율이 3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제2의 리만이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해석이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하면 주가가 이미 폭락을 해야죠. 그리고 이 상태가 있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자금을 계속적으로 빼고 도망가야죠, 이게. 벌써 아까 보셨지만은 8월 달에 이미 이게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실질적인 이제 부도 처리 사망 사고로 신용평가 시설이 낮다고 하면 네. 그럼 그거 자체가 리만이라고 하면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크게 줘야죠. 네. 근데 지금 8월, 9월 달 뭐 중국 주가가 좋잖아요. 지금도 좋고. 물론 부동산 시장은 뭐 규제가 인구 문제, 뭐 출산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있다고 하셔서 업계는 힘들지만 증시 전체 자체는 뭐 그런 거로 뭐 서프라임 같은 분위기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미 네, 그 그게 9월 달, 보여지고 있고. 그죠. 9월 달에 만약에 리만 네.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얘들의 투기 등급 평가는 이미 8월 달에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럼 그게 정말로 국가의 또는 금융의 전체적인 위기나 리스크로 온다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세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이게 연중 고점 수준 여기 네. 와 있다는 것은 지금 있는 헝다 문제는 정신은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팩트 체크인 것 그렇습니다. 네, 헝다그룹의 회사채 중단 이슈에 대해서 3부작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이 중국판 미리먼 브라더 사태로 갈 확률에 대해서는 극히 낮고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국한돼서 그리고 어떤 이 규모나 이런 것들 좀 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3부작에 걸쳐서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네.